H성형외과 백정원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는데요.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92, 3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95mm예요. 그러니까는 3mm 정도 좌우로 폭이 좁은, 그래서 폭은 좁은 얼굴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 광대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134, 5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126mm고 남자가 135mm니까 광대는 꽤나 큰, 남자처럼 큰 상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요. 두상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해 보면 140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남자 평균이 148, 여자가 143이니까 두상은 굉장히 좁은 편이죠. 그래서 두상은 좁은데 광대는 크고 그 다음에 턱은 조금 작은 그런 상태다라고 보면 전체적으로는 광대만 좀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얼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는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요. 여기 이마뼈, 코뼈 만나는 요 점에서 턱 끝까지 요 길이를 봐요.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123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여자 평균은 118mm입니다. 남자가 125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긴 얼굴이고요. 어디가 긴가 좀 보기 위해서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코앞까지를 재는데요. 이게 중안면 부기를 재는 건데 이게 53mm 정도, 4mm 정도 측정되죠. 근데 여자 평균이 52, 3mm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중안면부는 평균에서 조금 긴 정도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코앞가시에서 턱 끝까지 하안면부를 보는 건데 이게 지금 68mm 정도 측정이 됩니다. 네,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66mm고 남자가 70mm니까 하안면부는 좀 길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상악 부분, 이 부분이 조금 긴 느낌이 조금 있고요. 이 부분도 조금 긴 느낌이 있지만 이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사각턱을 봐요. 그래서 사각턱은 보통 귓볼 기준으로 보는데 귓볼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자 얼굴이 작으면 1cm, 크면 한 1.5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이 한 3cm 정도 있으니까 한 요 정도는 잘라줄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일단 들고요. 근데 옆모습에서 실제 모습을 봅니다. 근데 보면은 사각턱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사각턱의 좌우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요. 폭이 좁은 경우는 사각턱이 밑으로 길어도 옆으로 튀어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렇게 사선에서 보면 사각턱이 도드라져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왠지 턱선이 조금 불분명해서 오히려 좀 얼굴하고 목하고 연결된 듯이 이렇게 보여서 흐리멍텅한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을 그렇다고 뼈를 잘라주는 게 꼭 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고개를 치켜들거나 이런 식으로 들면은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건 그냥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정도고 폭이 좁은 분이 사각턱을 꼭 길다고 무조건 잘라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코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하게 이런 선을 그으면 약간의 무턱이 조금 있죠. 근데 코가 사실은 조금 아쉬워요. 코끝이 조금 더 높아지면 좋을 걸이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만약에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그렇게 따지면 턱도 무턱이 아니죠. 그래서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턱 사각턱 자르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막 권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코는 오히려 조금 더 높여주는 게, 이 부분이 살짝 이렇게 더 뻗어주는 게 조금 더 오똑한 느낌이 들 것 같다. 좋아하시는 신세경 씨도 둥근 코끝이 아니거든요. 코끝이 조금 이렇게 뻗어 있는 느낌이고 비순각이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 느낌이죠. 근데 이런 느낌으로 가려면 코끝이 무조건 높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5도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살짝 이렇게 틀어서 보면요. 여기가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조금 있는 편이고, 관자놀이 꺼져 있고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꺼져 있으면 옆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옆광대는 꽤나 많이 나온 편이죠. 그래서 광대 수술은 환자분한테 적극적으로 권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거는 이 중안면 부분, 이 부분이 좀 푹 꺼져 있죠. 그래서 살짝 우울해 보이는 느낌, 평면적인 느낌을 주는데 코 수술이 되어 있어도 조금 보완은 됐지만 코끝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볼륨이 조금 생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조금 뭐랄까 둔탁한 이미지가 있어서 광대 수술 후에 이 부분 조금 신경 쓰는 게 먼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중안면부는 조금 다음에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비대칭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조금 심각할 것 같아요.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면요. 지금 치아 중심 라인이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상하까지는 그럭저럭 맞는데 치아 중심 하악도 그럭저럭 많죠. 근데 턱이 이쪽으로 조금 틀어집니다. 치아 중심도 안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턱이 틀어지면은 이쪽 턱이 내려오는 경향이 생기고 이쪽은 짧아지면서 올라가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실제 보면은 옆으로 돌려서 보면 이쪽 턱 아래 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비대칭이 지금 꽤나 심하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각턱 3cm 정도 있었는데 오른쪽에서 보면 한 2cm 정도 조금 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이런 축이 틀어지면서 생긴 차이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좌우 폭도 한번 재보면 치아 중심 라인에서 오른쪽 이렇게 폭 재보면 이게 52mm 정도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이쪽 치아 중심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쪽이 42mm 정도로 10m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이쪽은 가파르게 기울어지고 이쪽은 일자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를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악으로 이쪽을 좀 돌리는 방향, 뭐 턱도 좀 돌리는 방향, 이런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고개를 들어서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잘 보일 수도 있는데, 얼굴 중심 라인이 이 라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턱 관절 있는데 수평 라인 거 보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쪽에 보면 턱 관절이 이만큼이 떠 있고요. 그 다음에 턱 중심 라인도 보면은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틀어지죠. 그 다음에 이 폭은 굉장히 좁고, 이쪽은 굉장히 넓은 이런 비대칭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양악으로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겠지만 완전히 해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은 턱선이 그런 대로 좀 옆모습에서 보이는데 왼쪽은 거의 안 보이실 거예요. 그 이유는 이 폭이 좁아서 그래요. 그래서 양악을 해서 이 축을 맞추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이쪽을 조금 넓게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쪽을 줄이니까 밑에 각은 좀 자르더라도,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오른쪽은 이만큼만 잘라주고 왼쪽은 이만큼 잘라주되 여기는 볼륨을 이렇게 조금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야 좀 턱선이 생길 것 같거든요. 이쪽은 그나마 좀 턱선이 보이는 편인데 이쪽은 턱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꺼져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키가 63에 49kg면 그렇게 뚱뚱한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 체중을 얘기할 때 키에서 110을 빼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53kg가 정상인데 49kg면은 흔히 말하는 미용 체중에 가까운 체형인데, 피부 두께도 한번 재볼게요. 미용 체중이라는 게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말씀하셔서 알게 된 건데 키에서 115를 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 미용 체중에 가까운 날씬한 얼굴인데 얼굴 살은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여기서 피부 두께 45도 부위에서 재보면 지금 이 부분이 보통 7, 8mm 정도 되는데 환자분 7, 8mm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광대 45도 말고 옆광대 부분에서 재보면 이 부분이 6, 7mm 정도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10mm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두꺼운 건 맞는데 체중은 안 나간다. 그러면은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체지방률입니다. 그래서 인바디 같은 거 올라가셔서 본인 체지방률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무조건 굶어서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운동을 해가지고 체지방률을 낮추는 게 얼굴에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대는 수술해서 줄여줘야 되는 게 있고, 턱의 비대칭은 심해서 뭐 만들어주든 여기를 뭐 자르는 것든 해야 되는데 1cm의 폭 차이는 자르는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뭐 여기 자른다고 해서 몇 미리 벌고 뭐 이거 피질걸 절골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속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차이를 완전히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한다고 해도 뭐 잘라주고 여기 이렇게 잘라주고 하는 거 하더라도 이 기울기 자체가 지금 오른쪽과 왼쪽이 너무 많이 차이 나가지고 어느 정도 이쪽은 꺼져 보이고 이쪽은 좀 불룩해 보이는 이런 비대칭이 남을 것 같아서, 사실은 양악을 통해서 턱을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 턱 상악은 이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수술을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겠다. 뭐 그러면서 필요하면 상악 길이를 조금 줄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환자분 남겨주신 사진 한번 보면 두상 크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큰 편 아니고요. 콧대 낮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도면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코끝이 낮은 건 좀 보이고요. 비주가 짧다 하셨는데 상악 길이는 길어서 그런 건데 입술이 조금 들려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광대는 크고요. 턱선 흐리고 비대칭인 거는 좌우 폭이 좁아서 그렇고, 입술 비대칭도 아까 말씀드린 턱의 비대칭 때문에 그런 거라 이거는 조금 양악을 고민해 봐야 되는 얼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만상 한번 읽어보면 튀어나온 광대, 얼굴에 입체감이 없어 넙대대하고 크다. 뭐 좌우로 넓은 건 광대고요. 폭이 좁은 거는 사각턱이고 비대칭 있는 것도 사각턱이어서 좀 더 그런 게 있고, 얼굴살이 조금은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체지방률이 체중보다는 체지방률이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상이 큰 편이라고 하셨는데 두상은 그렇게 큰 편 아니고 오히려 광대가 좀 남자처럼 큰 편이고요. 상악이 돌출되어 있어 입을 다물 때 힘주기 때문에 입 주변이 뻐근하다 하셨는데 상악이 그렇게 돌출된 편은 아니고 상악이 조금 긴 편입니다. 그리고 상악이 돌출돼야 신세경 씨 같은 얼굴이 나와요.
그건 좀 참고하시고요. 비대칭 심한 거 설명드렸고, 얼굴 전체적으로 살이 많은 것 같다. 특히나 턱 쪽에서 많아서 턱선이 보이지 않는다. 맞는 말인데, 이건 얼굴 지방도 있겠지만 턱의 폭이 좁아서 그런 게 일단 크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률 한번 측정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 수술했는데 중안면부가 길어졌으며 비주가 짧아서 고급진 느낌이 없다 하셨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비주를 조금, 이렇게 코끝이 올라가면 비주가 조금 길어 보이기는 하는데, 코 때문에 고급진 느낌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 넓고 평면적이고 턱선이 불분명해서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좀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작은 계란형 얼굴, 뭐 장원영, 이주빈 얘기하셨는데, 장원영 씨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계란형 얼굴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폭이 좁은데 광대가 커서 그런 거라, 광대 양악이 코가 지금 환자분한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수술 아닌가. 그 다음에 체지방률 체크해 보시고요. 두상이 큰데 안면 윤곽 수술에서 효과 볼 수 있는 얼굴인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두상은 작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을 때 힘이 안 들고 편안하게 담을 수 있으면 좋겠고, 턱이 길어 보이는 현상과 불만 있어 보이는 표정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이거는 입이 조금 폭이 좁은 건 있어요. 근데 이건 뚱하다고 우리가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팔짝 꺼져 있고 중안면부 밋밋한 그런 느낌이 오히려 환자분을 조금 뚱하게 보이게 하고, 광대가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보면, 지금 광대는 옆광대 굉장히 넓고 45도도 넓은데 이 부분까지 꺼져 있으니까 중안면부가 꺼져 있으면 여기가 더 튀어나와 보이죠. 그래서 이런 느낌 때문에 좀 더 우울한 느낌, 뚱한 느낌이 있고요. 비대칭, 특히 사각턱 턱끝이 돌아가 있고 사각턱이 양쪽이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폭도 다르고, 비주가 있고 콧대가 높은 코 희망한다 하셨는데, 신세경 씨 같은 코를 원한다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자분한테 그 얼굴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신세경 씨 같은 경우 얼굴 살 되게 없고 중안면부가 돌출된 형이에요. 근데 지금 환자분은 좀 납작한 형이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그렇게 가려면 다 자르고 살을 다 커팅해야 되는데, 아마 그냥 뭐 수술하고 운동하고 살 빼고 그런 걸로만은 안 될 것 같아요. 거상까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이건 환자분이 조금 타협을 하셨으면 좋겠고, 턱 라인이 날렵하게 보이는 형태 희망한다 하셨는데, 사각턱 좀 잘라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비대칭이 너무 심해서 양악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가 질문 사항이, 인매 문제 해결 위해서 어떤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가? 상담받았던 성형외과에서는 상악이 튀어나오고 하악이 뒤로 들어가 있으며 턱에 살이 많아 턱끝 전진술을 추천받았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걱턱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상악이 많이 튀어나온 게 신세경 씨 얼굴인데, 지금 상악보다 코가 나와야 되고 중안면부가 나와야 신세경 씨처럼 입체감 있는 얼굴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턱이 나오면 짧아지기는 하는데 비대칭 때문에 또 다른 문제들이 생깁니다. 반면 구강 아간면외과에서는 상악 돌출로 인해 거미 스마일과 입을 닿을 때 힘이 들어가는 게 있어 양악 수술이 필요하다. 입을 넣겠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평면적으로 만드는 거 반대합니다. 턱끝 전진 양악 수술이 정말 제게 필요한 수술인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턱끝 전진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요. 상악 길이 줄이면서 약간은 이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면은 상악은 이쪽으로 와야 되고요. 하악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턱이 중심 라인이 이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아래턱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상악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상악은 또 살짝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상악은 이쪽으로 가고 하악은 이쪽으로 가야 이 축이 맞아지고요. 그런 다음에도 이 폭의 비대칭은 남아요. 이 폭의 비대칭. 그럼 이쪽에 볼륨을 채워주든 이쪽을 조금 줄여놓든 뭔가는 해서 최대한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 피부는 얇고 탄력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원장님 보시기엔 어떤가요? 두툼해요. 그리고 탄력이 좋은지는 만져봐야 하는데, 지금 봐서는 그냥 좀 우리가 퍼피하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좀 푸석푸석한 느낌의 흐물거리는 느낌? 약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치아 교정 후에 팔자주름이 생겼는데 수술 후에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나요? 입을 넣으면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입을 절대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뭐 어떤 성형외과에서 상악이 튀어나왔다, 야, 구강외과에서 입을 넣어야 된다, 상악 돌출이다라고 하셨는데 절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자분 상악이 튀어나온 게 신세경 씨의 매력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중안면부가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넣으려고 해요. 참 이유를 모르겠어요. 길이 줄이는 건 찬성하지만 상악을 뒤로 빼는 거는 뭐 조금은 상관없겠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꺼지면 꺼질수록 중안면부 더 꺼져 보이고 팔짝 꺼져 보입니다. 저한테 사각턱 수술이 효과적일까요? 아니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각턱 수술보다 축을 맞추는 게 오히려 좀 더 낫겠고, 수술 후에 이렇게 사각턱 수술을 하면 턱살이 더 늘어집니다. 지금도 늘어져 보이고 턱선이 불분명한데, 사각턱 자르면 여기 더 이중턱 생기고 난리 납니다. 수술 순서 꼭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저한테 사각턱 수술이 효과적일까요? 저는 측면에서 사각턱이 보이지만 정면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 편이다. 폭이 좁아서 그렇고 비대칭 때문에 그렇고 살이 많아서 그렇고요. 또한 살 때문에 턱선이 드러나지 않는 편이어서 수술 후 이중턱이 심해질까 걱정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상까지도 생각해야 되고 지방 흡입은 필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축을 맞추는 거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얼굴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조화롭게 예뻐지려면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 원장님 의견이 궁금하다 하시는데, 광대는 추천할 만하고요. 그 다음에 사각턱은 지금 상황에서 턱을 전진하거나 뭐 사각턱을 자른다거나 하는 거는 지옥문이 열릴 것 같고요. 양악을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악 후에 코를 좀 더 손을 보시는 게 순서 지키셔야 됩니다. 광대 아무 때나 하셔도 되고요. 양악 먼저 하고, 양악하면 코가 또 변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코를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알아두셔야 될 건 양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대칭, 볼륨의 비대칭은 양악으로 해결이 안 돼요. 비대칭은 네 가지거든요. 축의 비대칭, 길이의 비대칭, 볼륨의 비대칭, 그 다음에 연부 조직의 비대칭, 이 네 가지인데, 양악으로 고칠 수 있는 건 오로지 축과 길이 약간이에요. 그럼 볼륨 비대칭이 남고 연부 조직 비대칭이 남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섣불리 수술을 순서를 안 지키거나 또는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순간 환자분 되게 많이 고생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 천천히 살펴보시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대면 상담으로 오셔서 저한테 궁금한 거 다 적어 오세요. 수술 순서 지키는 거, 방향 정하는 거가 환자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생각하셔야 돼요. 양악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코입니다. 사각턱 수술 자른다고 절대 갸름한 라인 나오지 않습니다. 환자분 뼈 폭이 좁고 비대칭이 심해서요. 그리고 살은 지금도 늘어지는데 더 늘어질 거라 지옥문 열릴 것 같아요. 상악을 돌출돼 있다고 판단하고 상악을 넣고 턱을 전진하고 이러는 순간 얼굴이 오목해지면서 절대적으로 넓어 보이게 됩니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한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